이번엔 나라 밖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빙빙이어 이번엔 중국 출신 인터폴 총재. 중국 출장 중에 체포설, 실종, 조사설, 그러나 중국은 침묵하고 있다. 판빙빙 때야 과정이 판박이다. 인터폴의 최고 수장, 총재인데요. 중국 출신입니다, 물론. 그러나 중국에 외국에 있다 중국에 출장사로 들어갔는데 체포가 돼서 얼로 사라졌답니다. 도통 알 수가 없는데 중국 당국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네요.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여기 보시면요.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실종된 이 인터폴 총재의 이름이 멍흥웨이입니다. 이 멍 총재가 중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딘가로 끌려가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인터폴의 최고 수장이 중국 당국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여기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과연?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체포한 건 그가 정변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멍 총재를 발탁한 이는 저우융캉 정 상무위원이다. 그러나 숙청이 됐죠, 이른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윤기찬 변호사. 이게 지금 이 신문은 판빙빙 때야 거의 판박이다. 중국에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 자꾸만 벌어진다. 이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판빙빙은 이제 그 본인이 감금돼 있는 건지 아니면 예. 그 세금 탈루가 있으니까요. 예. 그 자발적으로 거의 협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예. 있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걸로 볼 때 예. 다소 좀 감금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항소 내리자마자 인터폴 총재가 중국인이라서 뭐 중국 당국의 사법 대상은 되지만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감금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제 자백의 위험성도 있고 예. 자백을 강요하는 위험성이죠. 예. 그래서 사법 후진국이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뭐 이런 의심은 좀 들고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인터폴 총재 아무리 중국인이지만 인터폴 총재를 인터폴의 어떤 통보나 승인 이런 것도 없이 체포해서 감금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 후진국이라는 건 이런 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소개하셨지만은 저우용캉 그 예. 전 상무위원이 공안부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공안부 내에서 이제 요번에 실종된 예. 멍흥웨이가 저우용캉하고 같이 일했으니까 저우용캉이 이미 이제 숙청된 상황에서 예. 서로 지금 시진핑이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예. 차원에서 정적들을 많이 숙청하고 있으니까 예. 그 과정에서 정적에 대한 조사나 이런 측면에서 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사법 후진국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예.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언론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언론에 보도되고 변호사가 물론 중국 정부가 뭐 정적에 대해서 예. 조사할 수 있죠. 그리고 판빙빙 같은 경우에 세금 탈루에 그렇죠. 대해서 범죄가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있죠. 분명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변호인이 입회하고 언론이 예. 이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도를 하고 예. 이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예. 판빙빙도 사라진 지 한 달이 넘도록 예.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미국의 제퍼슨이 그랬지 않습니까? 신문 없는 정보보다 예. 정보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 예. 이 나라를 보면 제퍼슨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겠어요. 얼마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 판빙빙이 사라졌을 때 답답해하고 예. 궁금해하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서 중국의 언론 자유가 없는 상황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의 독재가 얼마나 더 강화되고 예. 있는가. 언론 자유가 없으면 독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법 후진국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지만 정말 언론 후진국이 어떤 면모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그나마 홍콩 언론들은 뭐 조금씩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 내부에 있는 홍콩이 아닌 중국 내부에 있는 언론들은 뭐 딱히 보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양수 이사장님. 권력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의 이대 대통령 제퍼슨이 예. 그 신문 없는 정부 없는 예. 신문을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정작 제퍼슨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예. 언론은 온통 거짓말쟁이고 소설만 쓰는 마음이 바뀌었군요.
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언론의 자유에 예. 대한 부분과 언론의 종료성을 이야기할 예, 때 제프슨에 대한 그 언급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의 모습은 네. 너무 달랐다. 예. 권력의 속성이고 특히 그 권력을 그 장기 집권하고 영구히 끌고 가려고 했던 절대 권력으로 예. 구축해 나가는 시진핑 입장에 있어서의 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언론은 권력을 잡으면 누구든지 장악하고 싶어 한다. 이게 그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수장이 저렇게 감금되고 어디에 실종된 인터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국제 경찰 아닙니까? 인터폴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난감할 겁니다. 지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련 얘기네요. 트윗은 못 참는 트럼프. 술 한 방울도 싫어. 철저한 금주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건배할 때도요. 절대 술을 따르지 않고 콜라를 따라서 건배를 한답니다. 자,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설명돼 있습니다. 이유가. 술 취한 형 싫어하는 부친을 보며 성장을 했다. 알코올 의존 형은 43살에 세상을 떠났다. 약간의 이런 충격적인 모습이 경험에 있었군요. 사업 욕망 크지만 술 욕망은 없다. 그래서 유엔 연설 뒤에 와인잔에 콜라 건배를 했고요. 술 마시는 장관들이 잘못하면 해고해버린답니다. 줄리아나 영입 때도 술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일을 못하는 건 괜찮지만 술 마시는 건 아주 문제로 삼는다.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기사가 또 있습니다. 자, 최근에 대북 강경파 그레이엄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중 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북한 미사일 발사 자료 화면을 보고 실제 상황으로 착각해 큰일 났다. 기겁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달래서 겨우 진정시켰다. 그래서 집권 초에 대북관이 굉장히 초보 단계였다. 이런 아주 단적인 이 사례를 공개했다. 이런 기사를 싣고 있네요. 예, 최영선 의원님.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음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우리 한국 상황하고 비교가 돼서 그러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음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사고가 생기면 더 예. 강하게 예. 처벌을 하는데 한국의 재판을 보면은 예. 음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저지르면은 예. 그때 심신이 미약했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치 감경을 해주는 그래서 이른바 형을 좀 낮춰주는. 봐주죠. 예, 봐주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 국내 재판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열 교수께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좀 두 가지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술을 아주 싫어한다. 절대 입에 안 된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고 기겁을 해서 놀랬다. 물론 임기 초의 모습이었지만 독특한 스타일의 지도자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참 재밌는 게 예. 자기가 술 마시면은 얼마나 엉망이 되겠지 상상이나 하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자조린 농담도 했는데 자기 형의 그런 모습을 예, 봐서 자기도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이 통제 뭐 이제 그러네요. 이런 부분도 그거 보면 절제력은 대단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단하고 또 한편 자기 파악이 잘 되어 있는 그 지도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북한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뭐 이제 이런 그 외교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통한 그 분은 아니었고 사업가였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한편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그만큼 잘 모르고 그렇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막 임기 초반에 그런 것을 이제 이제 알게 되었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료 화면을 보고 진짜인 줄 알고 놀랐다. 이게 진짜인지 믿기진 않긴 합니다만 뭐 증언이 나왔으니까요. 뭐 그런가 보다 하긴 합니다. 아무튼 독특한 지도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자, 전쟁터가 아닙니다. 어제 실제 발생했던 일입니다.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기름을 보관한 곳 한 곳 탱크가 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저런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터지고요.
헬기가 저렇게 뿌렸지만 진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오늘 새벽 4시께 겨우겨우 진화가 됐는데 화재가 난 지 17시 만에 겨우 불을 잡은 겁니다. 저 유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 탱크 중 하나는요, 이른바 기름이 440만 리터가 들어있다는데 440만 리터라는 양은요, 주유소 100개 이상을 꽉 채울 수 있는 양이란다. 어마어마한 양이 있었는데 저기서 화재가 나니까 불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50만 리터 정도를 다른 곳으로 빼고 겨우겨우 남은 연료를 다 태운 다음에야 오늘 새벽에 불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시죠. 자, 어제 불이 나서 지금 보시면요, 어디 폭격 맞은 장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지금 고향 쪽을 바라본 사진인데 저렇게 엄청나게 검은 연기가 나고요. 마치 전쟁 아니면 화산 폭발이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마 고향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인근의 마포, 서울 마포쯤 사시는 분들은요, 어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 화재가 나서 폭발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인명피해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뒷수습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보시면요, 2018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렬. 지금 수원을 지나가고 그 뒤에 보는 게 이제 수원성 남문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 정조대왕 능행차는 창덕궁에서 수원을 거쳐서 육릉까지 가는 과정인데 태풍 콩레이의 영향 탓에 서울 지역 행사는 대부분 취소되고요. 경기도 지역 행사만 주로 했답니다. 그래서 수원 행궁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동하는, 육릉을 향해 이동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어제 있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럼 자리를 이동해서 다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회 소식입니다. 보시죠. 리벤지 포르노 엄벌. 리벤지 포르노는요, 성관계 영상을 관계가 틀어졌을 때 공개해버려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고 명칭이 이렇게 져 있는데, 엄벌해달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주말에 서울 해화역 시위 1만 5천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성들입니다. 구하라 전 남친 규탄 시위를 벌였고요. 여혐범죄 처벌 강화법 제정해달라고 정치인들에게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성 단체들이요, 27일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이렇게 또 예고를 해서 뭔가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그제 해화역에서 편파 판결 불법 촬영 규탄 시위가 열린 가운데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국회의원에게 문자 총공 퍼포먼스를 보여 논란입니다. 이 시위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개최했는데요. 5번째 열린 대규모 집회로 주최 측 추산 6만 명의 여성이 참석했습니다.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사법부가 성별에 따라 판결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남성들의 성범죄에 유독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동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혐오범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자를 받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집회 주최 측에 경고한다며 약 15,000개의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잃게 되고 사회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집회 주최 측에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글에 비난이 쏟아졌고 박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도 집회 참가자들로 받은 문자 내용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하 의원은 2만여 개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척결 의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이른바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이게 본인들이 어떤 느끼는 주관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문자를 저렇게 폭탄식으로 보내는 예.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필할 권한은 있죠. 어필하는데 나눠서 모 의원한테는 몇 명이서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고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10,000개 넘게씩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은 별도의 범죄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사실은
남성 측, 여성 측 각기 입장이 다 달라요. 예. 남성 측은 아까 여기 하단에 있지만 예. 지금 남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을 되게 중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거의 유죄가 확정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남성 측에서는 이게 유죄 심증주의다 오히려 무죄 심증주의가 아니고 예. 무죄 추정 또는 유죄 추정에서 유죄 추정주의다라고 좀 비판하는 예, 의견도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입장에서 달리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법 관련해서는 지금 그 성폭력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입법은 예.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그 모 연예인 남친 같은 예, 예. 경우에는 지금 입법돼 있는 그 문구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예. 재판의 양형 기준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예.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더 슬기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페미니즘 운동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고민, 해결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여성들의 삶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보시죠. 워킹맘 한 달 보육비가 77만 원이랍니다. 평균적으로. 자녀 어릴수록 비용이 더 들고요. 일가사 병행 최대 스트레스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요. 이 KB금융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드니까 더 많이 쓰시는 분은 뭐 100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가겠죠. 이 한 달 보육료로. 그리고요. 자녀를 주로 영유아인 경우 누가 보육을 담당할까? 그런 통계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일단 친정 어머니 비율이 49.1%, 절반입니다. 영유아 여성들의 경우 영유아를 친정 어머니가 절반 정도는 봐주고요. 그 밖에 시어머니는 12%. 친정 어머니 비하면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이 문제는요, 전체적으로 주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육아 도우미를 쓴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하다. 친정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아기를 돌보냐고 힘드신 상황에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요, 사진이 있습니다. 먼저. 전원책 변호사, 조강특위 위원으로 이번에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정됐죠.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이렇게 세 명의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홍준표 쳐내고 김무성 살린다 물음표가 돼 있습니다. 전원책 본격화되는 인적 쇄신이다. 홍 당권 염두 있다는 행보에 거취 주목. 당내에서는요 계파 청산 후에 홍에 칼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 그러네요. 그리고요 전원책 변호사 대선 주자 함부로 칼대서는 안 돼. 그러나 여기에서의 대선 주자 대상은 김무성 전 대표를 지칭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원책 위원입니다. 전원책 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대선 주자급으로 논의되는 분들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김무성 의원도 그중 한 분이고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칼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홍준표를 쳐내고 김무성은 살린다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진짜 한국당 상황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공화주의에 대해서 예. 그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렇죠. 그럼 김무성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부 좀 해라 그러면서 비판을 했죠.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것 같고요. 실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무감사를 하고 있고 당협위원장 전원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 조강특위에서 아마 인적 혁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애당초에 이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비대위에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김용태 사무총장 휘하에서 그 당협위원장을 전원 사표를 내다 보니까 조강특위가 생기게 되거든요. 조강특위의 수장은 이제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그 전원책 변호사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아마 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영선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 예. 가장 필요한 거는 인적 쇄신 아니겠습니까? 예. 인적 쇄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원책 위원. 예.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선 주자에 함부로 칼대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에 그나마 지금 인물이 뭐 없는 상황에서 예. 내년 초에 그 전당대회의 어떤 흥행을 생각한다면 예. 그나마 있는 인물마저 쳐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 또 인적 쇄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새 인물의 등장입니다. 예.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했을 때 새 인물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예. 기존 인물이 그 새 인물을 막아서거나 누르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원책 위원은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예. 대선 주자급 인물을 남겨놓되 예. 새 인물을 영입했을 때 그 새 인물을 예. 방해하지 못할 예, 예. 정도의 수준과 예. 그 당내 지분을 가진 예. 사람만 남겨놓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홍준표, 김무성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너무 강해도 아마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예. 불리할 것이고 너무 약해도 예, 예. 불리한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강도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예, 양문석 이사장님. 예,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 지점이 뭐냐면요. 예. 대선 주자급을 쳐내는 순간에 또 다른 보수 정당을 구성할 수 있는 또 틈을 주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 숫자의 문제입니다. 인적 청산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지가 예. 구체적으로 가려지고 그 숫자가 10명 이상이 넘어가면 예. 그 대선 주자급과 그 숫자들이 합해서 또 하나의 바른미래당 같은 정당을 또 만들 수 있으면서 또 쪼개질 수도 있다. 예, 보수 세력이 갈갈이 분열되는 이 내용들과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리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은 칼을 예. 들고 칼을 대일 거다, 칼을 쓸 거다, 자를 거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극도의 제한적인 이 상황에서밖에 칼을 댈 수밖에 없다. 예. 또 하나의 보수 정당 그러면 대한애국당, 바른미래당 또 하나의 정당 그다음 예.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이 네 갈래로 찢겨지는 예. 가능성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 게요. 칼을 아무리 들려줘도 예. 제대로 된 인적 청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게 말이 어려운가요? 김문성 전 대표를 향해서 공부 좀 하라고 호통을 치다가 이번엔 당의 귀한 자산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고민이 많은 듯한 모습이 분명히 느껴지긴 합니다.